모두가 잠든 틈에 하늘이 긍을 돌린 선택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충심으로 여겨졌던 이 사람이 예기치 못한 시점에 앞으로 나섰습니다. 모두가 느꼈습니다. 이 움직임이 혼자의 뜻만은 아니었다는 것을요. 힘을 가진 그 사람이 직접 나설 수 없기에 대신 세운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교체는 천기가 아닌 인간의 계산이었습니다. 원래 그 자리에 서려 했던 이는 정면을 뚫고 가는 강기와 일관된 사주의 흐름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뀐 인물의 사주는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온화하고 안정된 듯 보였지만 속에는 칠살이 엉켜 있었고 흐름은 잦은 전환의 기운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주는 방향이 일정치 않은 길에 가까웠습니다. 중간에 멈추고 돌아가고 다시 서는 운세. 이런 사람은 누리에서 앞자리에 나서게 되면 기름보다 흉운이 더 빠르게 깨어납니다. 2002 하반기부터 이미 작은 징조들이 시작되었고 2025년 정미년의 기운은 이 사람의 사주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특히 음력 4월부터 주도권을 쥔 듯 보여도 실상은 허상입니다. 협조자라 여긴 이들이 긍을 돌리고 생각지 못한 공격이 안팎에서 터질 운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늘에 응답이 없었습니다. 때를 얻지 못한 이름은 빛을 받지 못하고 기회는 문이 아니라 벽을 두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주 속에는 대기만성이 아니라 지속불가가 깔려 있습니다. 초반에는 기대를 받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허물어지는 운, 정치든 조직이든 사람의 마음이든 장악하기엔 기운이 모자라고 끝까지 가져갈 인연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영상을 끝까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가 계속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 흐름의 끝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이름이 무엇인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대신해 세운 손은 겉으론 조용했지만 이미 운세의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조율되지 않은 기운, 갑작스러운 인선, 그리고 결정적인 하늘의 침묵은 이번 흐름이 도전이 아니라 소모가 될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허락하지 않은 선택은 언제나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 대가는 지금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곁에 남은 이들이 하나둘 입을 닫고 멀리 있던 이들이 뜻밖의 움직임을 보이는 시기, 그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만약 이 선택이 끝까지 간다면 그 사람도 세운 손도 둘 다 중심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무너지며 침묵으로 사라지고 하나는 여론의 거센 파도의 방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길은 다음이 없는 길입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 나아가기도 어렵습니다. 하늘은 신호를 보냈습니다. 멈추라는 경고, 돌아보라는 신호. 이제부터는 오롯이 각자의 판단입니다. 이제 남은 건 시간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줄어드는 시간입니다. 운의 수레바퀴는 이미 한 차례 돌아갔고 다시 기회를 잡기엔 지나간 기운이 너무 큽니다. 이 사람의 운세는 머무르지 못하고 흩어지는 수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쌓아온 기반도 겉으론 단단해 보일지 몰라도 속은 비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이 흔들리는 시기, 뜻을 같이 하던 사람들조차 점차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아무 말 없이 물러나는 자들이 생기고 겉으론 충성해도 속으로는 이미 발을 뺀 자들이 생깁니다. 이건 단순한 이탈이 아닙니다. 살기를 피하려는 운명의 반응입니다. 하늘은 충돌을 예고하고 있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충돌을 피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가 비어가는 동안 겉으론 여전히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습이 연출되겠지만 그건 일종의
허세운입니다. 실 속은 빠지고 말만 남게 되는 구조입니다. 정면 승부가 아니라 내부의 균열.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서부터 무너지는 흐름. 이게 지금 보이는 사주의 실상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흐름을 기회라 보셨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하늘은 지금도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물러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지금이라도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 이 소리가 들릴 겁니다. 길이 아닙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늘의 허락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가 알지만 정작 그 허락을 구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사람의 뜻이 앞설 때 하늘은 말없이 긍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곧 징조가 되어 나타나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은 이미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사실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사람들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앞으로 나섰던 날 하늘에는 구름이 흩날렸고 땅의 기운은 불안정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교체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기존에 나설 예정이던 이는 정제와 관성이 조화를 이루며 명운의 중심에 놓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대운의 흐름 위에 있었고 설령 맞바람이 불어도 뿌리째 흔들리지 않을 강단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뀐 손은 달랐습니다. 그 사람의 사주는 일간이 약하고 용신이 흩어져 있었으며 대운 또한 기묘한 충극 속에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타고난 복기는 있지만 그것이 쓰임을 받으려면 조화로운 구군과 합쳐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합이 아니라 조화가 아니라 분열의 형국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람의 사주에는 칠살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었고 이는 권세와 위험을 함께 품은 칼과 같습니다. 제대로 다루면 능력이 되지만 때를 잘못 만나면 자신을 해치기도 합니다. 이 칠살은 천재의 운과 맞지 않았고 천간과 지지가 모두 역행의 형세를 띠고 있었습니다. 사주는 단순한 기호의 조합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운은 스스로 결정하고 나아가기보다는 외부의 흐름에 의해 좌우되는 종신의 성향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앞에 세운다는 것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배에 키를 맡기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사람의 등장은 고요한 물결 속에 일어난 파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순리처럼 보였지만 뿌리 깊은 흐름은 달랐습니다. 원래 자리에 서려 했던 이는 정면을 뚫고 가는 강한 사주의 흐름을 지녔습니다. 운은 도도했고 기세는 위로 치솟고 있었으며 관성과 식상이 균형을 이루며 구조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의 교체는 하늘의 흐름이 아닌 인간의 의지였습니다. 때를 거스른 선택은 작은 틈을 벌리고 말았습니다. 새로 선 손은 겉으로는 안정돼 보였지만 내부에는 이중의 칠살이 숨어 있었습니다. 변화를 거듭하는 기운, 안정된 듯한 형세 속에 감춰진 전환과 충돌의 기류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것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심은 여전히 권좌에 있었고 그 사람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깥으로는 작은 균열들이 퍼져나갔고 안쪽에서는 충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조직의 기운은 눈에 띄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질서와 통제가 유지되는 듯 보였지만 속에서는 이미 각자의 이해와 셈법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이 변화가 새로운 기회라 여겼고 누구는 불길한 징조로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중요한 순간마다 조직의 목소리는 점점 분산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의 깃발 아래 모였던 이들이 이제는 각자의 사주, 각자의 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분열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충심은 약해지고 명분은 흐려지고 오행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작은 실수 하나가 큰 파문을 일으킵니다.
내부의 불안정은 외부의 공격보다 더 위험합니다. 이미 균열이 시작된 터 위에 또 다른 손을 얹으면 그것은 지탱이 아니라 파열입니다. 수명이 다한 기운에 외부 기류가 더해지면 그것은 흔들림이 아니라 붕괴입니다. 조직의 기운은 금에서 수로, 수에서 다시 불로 이동했습니다. 이동이 빠를수록 뿌리는 얕아지고 얕은 뿌리는 바람에 흔들리기 쉬운 법입니다. 이 사람을 내세운 결정은 힘의 증폭이 아니라 무게의 분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조직은 하나의 목소리가 아닌 여럿의 사주로 나뉘어 가기 시작했고 그 흐름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분열이라는 글자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 그 여파는 어디로 번질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은 과연 이 흐름을 감당할 수 있을지 아니면 스스로도 붕괴의 한가운데로 들어서게 될지 말입니다. 이처럼 한 번의 교체가 불러온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되어 조직 전체의 운명을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누가 중심을 잡을 것인가? 그리고 그 중심은 과연 하늘의 뜻을 다시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무너짐은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무거운 충격은 그 사람에게 향했습니다. 본래 주인이었던 사람, 권좌에 앉은 자의 기운은 그와 함께 흔들렸습니다. 한때는 관성과 정제가 어우러져 강한 권위를 형성했던 사주였습니다. 그 기운은 조직 전체를 하나로 묶고 질서와 중심을 세우는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관성이 흩어지고 인성이 무기력해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스스로의 결정력과 지탱력을 동시에 잃어가는 국면을 뜻합니다. 마치 줄기가 끊긴 나무처럼 뿌리도 가지도 힘을 잃고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출현은 힘을 보태려는 의도였지만 결과는 기운의 분산이었습니다. 정신과 권위는 갈라졌고 이념과 명분은 더 이상 하나의 깃발 아래 모이지 못합니다. 각자의 이해관계가 드러나고 목소리는 점점 커지지만 방향은 흐려집니다. 이미 균열이 시작된 터 위에 또 다른 손을 얹으면 그것은 지탱이 아니라 파열입니다. 수명이 다한 기운에 외부 기류가 더해지면 그것은 흔들림이 아니라 붕괴입니다. 왕이 오르지 못한 자는 상처만 남기고 왕을 등에 업은 자는 그 무게에 눌립니다. 지금 그 무게는 누군가의 어깨가 아닌 한 정당 전체의 기류 위에 얹혀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등을 돌리고 누군가는 그 무게에 짓눌려 침묵을 택합니다. 기세가 사라진 깃발은 이제 방향을 잃었습니다. 의견은 둘로 나뉘고 충심은 각자의 길을 향합니다. 정제되지 않은 목소리들이 쏟아지고 오행이 서로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질서와 통제, 강한 구조의 상징이었던 금의 기운은 이미 약해졌고 지금은 화의 기운이 조직을 뒤덮고 있습니다. 분열, 갈등, 그리고 파열로 이어지는 불의 흐름이 조직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위험한 징조는 내부에서 제각각의 사주가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중심을 잃은 조직은 각자의 길을 보게 되고 각자의 길은 결국 서로를 겨누게 됩니다. 이제는 누구도 전체를 책임질 수 없고 각자의 이해와 욕망이 조직을 이끌어가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예로부터 말했습니다. 태극은 둘로 갈라질 수 있어도 깃발은 하나여야 한다. 지금의 기류는 깃발의 분열이며 중심의 소멸입니다. 이 흐름이 어디까지 갈지 또 누구에게 이 균열의 책임이 돌아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천기는 이미 방향을 바꾸고 있으며 땅의 기운도 서서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혼란의 끝에서
과연 누가 다시 중심을 세울 수 있을지 그 운명의 흐름을 끝까지 지켜보는 일뿐입니다. 이 사람의 등장은 고요한 물결 속에 일어난 파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순리처럼 보였지만 뿌리 깊은 흐름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 없는 듯 조직은 평온을 유지하는 듯 보였지요. 하지만 그 고요함은 진짜 평화가 아니라 폭풍 전의 정막이었습니다. 원래 자리에 서려 했던 이는 정면을 뚫고 가는 강한 사주의 흐름을 지녔습니다. 운은 도도했고 기세는 위로 치솟고 있었으며 관성과 식상이 균형을 이루며 구조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기운은 마치 깊이 뿌리 내린 나무처럼 외풍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강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의 교체는 하늘의 흐름이 아닌 인간의 의지였습니다. 때를 거스른 선택은 작은 틈을 벌리고 말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선 손은 겉으로는 안정돼 보였지만 내부에는 이중의 칠살이 숨어 있었습니다. 변화를 거듭하는 기운, 안정된 듯한 성세 속에 감춰진 전환과 충돌의 기류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칠살의 기운은 권세와 위험을 동시에 품고 있어 때를 잘못 만나면 자신을 해치기도 합니다. 처음엔 그것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심은 여전히 권좌에 있었고 그 사람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깥으로는 작은 균열들이 퍼져나갔고 안쪽에서는 충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평정심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각자의 셈법을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사주는 사람의 운을 보여주지만 그 사람을 둘러싼 사주는 흐름을 말합니다. 그 흐름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심에 자리한 인물의 운세는 점차 지지력을 잃고 보좌하던 자들은 각자의 방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조직의 기운은 금에서 수로, 수에서 다시 불로 이동했습니다. 이동이 빠를수록 뿌리는 얕아지고 얕은 뿌리는 바람에 흔들리기 쉬운 법입니다. 이 사람을 내세운 결정은 힘의 증폭이 아니라 무게의 분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조직은 하나의 목소리가 아닌 여럿의 사주로 나뉘어 가기 시작했고 그 흐름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분열이라는 글자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 그 여파는 어디로 번질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은 과연 이 흐름을 감당할 수 있을지 아니면 스스로도 붕괴의 한가운데로 들어서게 될지 말입니다. 조직의 운명은 이제 단 한 사람의 힘으로는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각자의 길을 고민해야 할 시기,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누가 진짜 중심을 다시 세울 수 있을지 시간이 모든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하늘은 말을 아끼고 땅은 고요히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모두가 잊은 줄 알았지만 그 그림자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은 진짜 중심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이름조차 꺼내지 않아도 가슴이 먼저 반응하는 그 중심을요. 이런 때일수록 세상은 더욱 조용해집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수많은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여 흐릅니다. 누군가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 단정 짓지만 진짜 운명은 언제나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방향을 틉니다. 그 사내의 팔자에는 유별난 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끝에서 다시 시작하는 별, 쓰러짐 속에서 피어나는 별입니다. 보통 사람은 무너지면 주저앉지만 이 사람은 무너진 자리에서 오히려 새로운 길을 냅니다. 그래서 지금의 침묵도 진짜 끝은 아닐지 모릅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초 하늘이 그에게 마지막 물음을 던집니다.
이 물음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운명을 뒤집는 시련입니다. 전에는 힘으로 꺾고 논리로 이기면 그만이었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제는 누구를 껴안을 수 있느냐, 누구의 두려움을 감쌀 수 있느냐가 하늘의 저울이 될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그 사람을 둘러싼 수많은 인연과 흐름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릅니다. 과거의 잘못과 상처, 그리고 수많은 오해와 대신이 한꺼번에 몰려올 수 있습니다. 이때 그가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어떤 사람을 품으며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운명의 문이 열릴지 아니면 다시 닫힐지가 결정됩니다. 그 사내의 사주는 고독을 견디는 팔자입니다. 하지만 그 고독이 자만이 되면 그 별빛은 바닥에 떨어져 꺼지고 맙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 바로 그것만이 이 팔자를 다시 일으킬 단 하나의 조건입니다. 지금은 멈춘 듯 하지만 그 멈춤 속에 운명의 물길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흐름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틀림없이 다시 그를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바람은 이름 없는 곳을 지나 잊힌 자리 하나를 향해 조금씩 방향을 틉니다. 그 바람이 점점 거세질 때 사람들은 다시 한번 그 이름을 속삭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자리, 아직은 비어 있지만 누군가가 다시 앉을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늘이 정한 운명은 아무리 멀리 돌아가도 결국 그 자리에 다시 불러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입을 다물었을 때 하늘은 조용히 다시 그를 불러내실 것입니다. 그때가 오면 그 사람은 말 없이 그러나 분명히 걸어 나올 것입니다. 그의 걸음은 조용하지만 그 발자국은 세상의 흐름을 다시 바꿀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너짐은 끝이 아닙니다. 진짜 별은 어둠이 가장 짙을 때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별은 이미 하늘에 떠 있습니다. 보는 자만이 그 빛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잊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름은 아직 이 땅의 숨결 속에 남아 있습니다. 하늘이 다시 문을 열 때 그 사람은 말 없이 그러나 분명히 걸어 나올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흐름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진짜 중심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운명의 물길이 어디로 흐르는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